안녕하세요. 뻔뻔한먹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SNS 글을 통해서 19일 날 종전 합의에 대한 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 종전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결정타죠. 19일 이후에 이제 호르무즈가 무료로 개방이 될 것이다 라는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날이 본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벌스데이 파티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성 워딩을 던졌는데 19일이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20일이 되겠죠. 20일이 되기 때문에 주말 정도에 종전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금요일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 진행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여파를 남겼던 위기감을 계속해서 낳고 해가지고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딱 뚫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 유조선도 한 20척 정도가 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딱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축유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한이 한 9월에서 10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불과 뭐 3, 4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근데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돼버리면 이런 어떤 이 에너지 위기는 어느 정도 좀 넘어갈 수 있겠다. 이 유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을 들어 올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 자체를 엄청나게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이제 뽑혀지기 때문에 이 중동과의 이 상당한 어떤 전쟁 국면 양상은 새로운 어떤 평화 분위기 무드를 타고 흘러가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서부 텍사스유 마이너스 3.22% 빠지게 됐고요. 84.88 정도를 지금 찍고 있네요. 확실히 지금 유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코스피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호재 중에 호재 아닙니까? 전쟁 종식이라는 거는 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변동성 자체가 해소가 됐다. 당연히 매일매일 엄청난 매도세로 빠져나가던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 서울 매물 현황 보시면 6만 건에서 지금 6만 건,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등 뒤로 숨기는 이유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결국 이제 금융시장이 잘 되면 그 금융시장의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결국은 요 금융시장에서 번 돈 아파트 쪽으로 땡길 거 아니냐라는 나름의 어떤 계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3040에서 금융시장 수익률 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다시 재투자하기에는 아파트 수익률이 굉장히 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는 그런 양상으로 갑니다. 주식 팔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샀다라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일부입니다. 일부. 정말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 그 투자 대비 확실한 어떤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은 그 종잣돈 가지고 일단은 자기 이 시드머니를 계속해서 불려서 수익률을 더 가져가려 하지, 지금 상황에서 이걸 빼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묶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세 차익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낯설다. 이렇게 되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시장 자산이 부동산 시장 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라는, 앞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매물 현황 보더라도 16만 건에서 15만 건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동탄 아닙니까? 동탄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엄청난 이 산업적인 훈풍 때문에 단지마다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셔쇄권이라고 그러죠. 셔틀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어떤 현상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동탄 아파트값 일주일 새 2%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 급등은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에 걸린 가시하고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집값 정상화를 부르짖으면서 확실한 부동산 정상화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 경기도권 아파트가 삼성 업황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여기 지금 동탄이 비규제 지역 아닙니까? 규제를 묶어버리자. 라는 지금 이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지금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34평에 22억 2,500을 찍고 있습니다. 불과 뭐 한 열흘 사이에 2억에 올라버렸어요. 20억 하던 게. 자, 이렇게 거의 이제 불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가장 어찌 보면 비판받는 부분이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실질적 공급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6월 27일, 2025년 6월 27일 날 실질적인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오히려 집값이 경기도에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GTX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값이 22억, 23억 하고 앞으로 30억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 거의 강남 아파트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동탄구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월간 주택가격 동향이 나올 경우에 정량 데이터와 정성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이게 검토가 아닙니다. 검토가 아니에요. 분명히 동탄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규제를 아주 강하게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성시 동탄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 벗어난 지역이 계속해서 오르고를 반복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 지켜보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공격적 집값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월 15일 날 이런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권 아파트가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속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의 지금 집값이 오른다 하는 지역들 위주로 박살이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규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집값이 계속 들썩거렸기 때문에 요거 잡지 않으면 결국 이게 이제 거의 서울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규제를 보다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여전히 지금 환율은 1,511원, 높습니다. 뭐 1,56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2,511원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일단 1,500원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1,500원 사이가 거의 어찌 보면 뭐 노멀한 그런 어떤 이 환율이 아닌가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환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도 내려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99.57을 지금 찍고 있죠. 그만큼 상당히 환율 부분이 불안정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고 또 계속해서 환율 폭등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 국채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죠. 국채 10년물이 4.4 그리고 30년물이 4.9를 그럼 찍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국채 금리 자체가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환율까지도 지금 자극하고 있다. 한국 국채 10년물도 이제 어느새 4.12까지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 최대 한도가 25억 초과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원밖에 안 나오는데, 완전히 이제 유동성 자체가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리 자체가 이 국채 부분에서 비롯해서 달러 인덱스 환율을 통과하는 굉장히 어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집값을 그냥 뭐 무지성으로 그냥 끌어올렸던 이 버블에 가까웠던 집값 자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주담대 최대 한도가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금융시장, 코스피 시장은 하루에 50조 원 육박하는 반면에 주담대 최대 한도 규제는 지금 2억 원으로 묶여 있다. 상당히 상반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환율과 그리고 금리 부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이 기저에
여러 가지 상승력은 많이 고갈되고 있다. 아무리 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제외돼서 삼성전자라는 훈풍을 맞고 있는 동탄도 오른다 하지만 결국 국토부가 뭐 오늘 공격적인 집값 대책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유동성의 이 제한 속에 딱 갇혀 있는 주택 시장이 더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하루 대금이 코스피가 50조가 넘어버리는 유동성의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 헬리오시티 9천억 증발, 1조가 증발할 정도로 시총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50조 원이 육박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오른 거 보십시오.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이 시각에 6%, 한 4%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장세를 바라보면서 그 유동성의 흐름이 금융시장에서의 실현손익, 차익을 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지금 때려붙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자금적으로 너무 경색이 돼 있다. 결국 이렇게 묶여있고 규제로 완전히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금융시장에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효과로 집을 산다 하지만 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뭐 들어오고 있는 요 시장에서 개인들이 뭐 섣불리 말머리를 부동산 쪽으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코스피 오르는 거 보십시오. 거의 용오름 아닙니까? 그죠? 5일선 넘어섰습니다, 이미. 5일선을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선다는 얘기는 이게 9천선, 만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지대는 뭐 거의 경고하고 견고하리만큼. 자,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주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5일선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강력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대금 터지고 결국에 와서는 내일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올 정도로 SK하이닉스 역시도 뭐 초반에 뭐 7%까지 올랐는데 좀 살짝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역시 5일선 깨졌었는데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지구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한 어떤 이 펌프력, 치고 올라가는 어떤 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 소부장 대장격인 이 삼성전기 11.67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지금 한 14%까지 올랐을걸요. MLCC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기가 들어가서 이 전기 종목이 아닙니다. AI 슈퍼사이클 효과 거둘 수 있는 삼성전기의 반도체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티라고 해가지고 MLCC입니다. MLC 반도체 기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딱 고점을 찍으니까 당연히 뭐 삼성전기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 부분도 상당히 뭐 고무적이죠. 14% 대장격인 LS 일렉트릭까지도 치고 올라가고 있다. 뭐 거의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세울 정도로 오늘은 뭐 반도체와 전기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0만 원짜리 넘는 어마무시한 종목이지만 결국 미국 초고압 차단기 생산기지 10월부터 본격 생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반도체와 전기 종목들이 그냥 거의 주도 섹터가 되다시피 하고 대한항공이 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왜 대한항공이 올라갈까? 당연하죠.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항공유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 좋아지겠죠. 너무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비행기값, 티켓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내려갈 가능성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상한가를 치고 있고 5일선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미국 이란 종전 협상 타결에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하고 브렌트 유가 3.9%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한항공까지도 내려오고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뭐 에너지 부분 호르무즈 해협 또 이제 개방이 되고 특별히 이제 동유럽 같은 체코 원전, 미국 SMR 소형 원자로 아닙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곳이 오를 거예요. 반대적으로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완전히 지금 20% 꼬라박고 있는 게 뭡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무산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마무시한 어떤 이 하락세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미래에셋 벤처가 지금 처맞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스페이스X 빵주 됐죠. 결국 미래에셋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가는 확보를 주식 종목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물량만 270만, 그나마 다행이에요. 20만 주 받았는데 모건 스탠리가 한 5,500원어치 정도 배정한다고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인 미래에셋 그룹은 미래에셋 생명, 증권, 벤처 등 주요 계열사가 이번 기업 공개 IPO에 참여해서 1,000억 이상의 공모주를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받은 물량은 뭐 기존 투자분과 함께 장기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관 투자가만 이제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이제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떡락하는 거고 미래에셋 증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같이 그냥 동반해서 떡락할 뻔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폭락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오늘 미국의 발표와 함께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급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자, 오늘 장은 좋았나? 주도 섹터 대장주는 무엇인가? 100% 승률 확신하는가? 이 세 가지 물음 가지시고요. 부동산 시장 똑같습니다. 지금 고점인가? 정말 부동산이 자산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산 집이 폭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끝까지 내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집을 살려면 이런 주식 종목을 살 때의 물음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죠. 그래야만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상황 좀 잘 지켜보시면서요. 특별히 동탄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전격적인 규제를 가하겠다. 경기도 집값 거의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의 엄청난 또 이 규제의 압박, 또 자금 경색 부분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죠.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극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규제가 또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